안녕하십니까. 자, 교정학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교정학 이론을 공부하는데요. 교정 이론은 이론, 순수 이론에다가 바로 법령, 이것이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550개 정도의 법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로 변형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죠. 한 15개 정도는 항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보시니까 지금은 핵심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핵심 문구는 옛날부터 나왔던, 사법시험 때부터 나왔던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사법시험에서 형사정책 이렇게 나왔었는데 형사정책 속에 이런 이론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런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현직에 계신 교도관, 우리 현직 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로스쿨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진출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일부러 그쪽으로 많이 이제 위탁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이 전개될지 전혀 모릅니다. 알겠죠? 자, 수용자 분류제도 매우 중요하죠. 이 수용자 분류제도는 뭐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분류처우잖아요. 그죠? 분류처우. 분류처우는 우리 교정학의 꽃입니다. 꽃. 교정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다라고 꼽는다면 첫 번째가 분류처우가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앞으로 이 사람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사실은 사회 적응이 힘든 겁니다. 자, 수용시설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거기 타성이 적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동적인 측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측면, 자율적인 측면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용자 자치제도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왜 공부했겠습니까? 수용자 자치제도를 함으로써 자율성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용자하고 일반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자율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것만 하는 것과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범죄인 분류가 또 나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범죄인 분류합니까? 자, 우리 순수 교정 이론에서도 범죄를 분류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범죄를 분류해야 과학적 분류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거기에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과학적 분류를 한 곳이 있었는데, 지금 안양교도 서울구치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004번 또 보세요. 처우의 개별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별표 좀 치시고 바로 분류심사 제도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분류심사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건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예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걸 꼭 시험에 출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출제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200선 해가지고 교정학에서는 반드시 공부해야 할 200선이 있어요. 그래서 조문이고 이론을 제가 거기다가 요약한 게 있거든요.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에듀마켓에서 이런 커리큘럼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합격하시는 거고 제가 이제 보장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우리 승진하시는 거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내가 아주 정말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은 그 200선만이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봐야 이제 100선까지 가고 금방 합격하는 건데 만에 하나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바로 이제 분류심사 제도라고 했었는데 과거에는 행정법에 썼어요. 그죠? 이렇게 쭉 돼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86페이지를 또 보세요. 86페이지 보시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역시 수용제도, 이게 외국에 이제 비교법적 수용제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비교법적 수용제도가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비교법적인 수용제도가 출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아일랜드 제도라든가 그다음 잉글랜드 제도가 있죠. 그다음에 엘마이라 제도가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다음에 고사제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항상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 서너 가지. 근데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정리한 게 요겁니다. 핵심적으로 딱 정리해놨죠. 그래서 이제 86페이지에 바로 이제 005번이 되죠. 여기를 무조건 암기 좀 해주세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진 처우급에 따라서 고사제라는 게 있어요. 고사제. 그죠? 고사제가 있고, 그 다음에가 엘마이라제가 있었죠. 근데 엘마이라제가 되게 나올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엘마일에 그러니까 이 고사제 같은 경우는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그렇죠.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고사제예요. 자, 고사제. 물론 뭐 문제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만 문제 본다고 해 가지고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사제는 바로 기간을 가지고 따졌다 이런 얘기고 그 밖에 쭉 보세요. 잉글랜드제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아일랜드제가 있겠죠? 아일랜드와 잉글랜드제의 공통점은 바로 점수제라는 겁니다. 점수제. 점수 가지고 따졌다. 그다음에 엘마이라제가 있죠. 라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했다. 물론 점수도 따집니다. 종합적이죠. 종합 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